안녕하세요. 스테데드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28번째 시간,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프트 메저 아노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나머지 몇 가지들 사항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Q&A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한번 보죠. 리프트 메저 아노바를 했는데 네, 구형성이죠. 구형성에서 유의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유의하게 나왔으면 구형성을 만족 못하는 겁니다. 구형성 만족 못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구형성 만족을 못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한 8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는 2가지고요. 크게는 첫 번째는 다별량 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보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정 방법이 있고, 다별량 검정에는 또 필라이 트레이스와 윌크스 람다, 튠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정하는 방법에는 그린하우스 가이서, 그 다음에 튠펠트, 뭐 이렇게 방법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뭐가 좋냐? 원래는 이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윌크스 람다가 좀 좋습니다. 검정력이 좀 높아요. 검정력이 높아요. 그런데 이 윌크스 람다 등의 다별량 검정은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N수에 조금 민감합니다. 데이터의 수가 작으면, 데이터의 수가 적으면 결과로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정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그린하우스 가이서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노바 후에 사후 분석에서 아노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 사후 분석을 하죠. 사후 분석에서 뭐 덩칸, 투키, 쉐페 등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쉐페를 주로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그린하우스 가이서가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확인해 봤을 때 검정력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보정값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그냥 대부분 그냥 그린하우스 가이서를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군이 3개일 때 좀 드문 경우죠. 일반적으로 실험하실 때는 2군 연구를 많이 하는데, 3군 이상 있을 때, 3군이 있고, 3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있네요. 프리하고, 그 다음에 1month, 3months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수가 너무 적은데요.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은 분석 기법을 떠나서 요 한 집단짜리, 한 집단짜리는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분석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짜리는 분석의 의미가 있고, 3명도 너무 적어요. 사실은 3명도 좀 적습니다. 소문도 너무 적어서 이 한 명은 분석 자체가 안 되고요. 분석 자체가 안 되고, 3명은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좀 N수가 좀 적다. N수가 적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는 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한다라고 하면 B그룹은 빼는 게 나을 거고요. 빼는 게 나을 거고, A하고 C 2그룹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나을 거고요. 2그룹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이게 정규성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정규성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군내 비교는 비모수 검정인 프리드만, 즉 요 집단 내에서 효과를 볼 때는 프리드만, 그리고 군 간의 효과를 비교를 할 때는 G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볼까요? 여기도 이건 집단이 두 개가 있고 조건이 두 개가 있고 거기서 유형 1, 2가 있고, 예, 서로 다른 집단이죠. 다른 집단입니다. 이런 경우 데이터 입력은 집단 같은 집단 내로 구성된 반복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요것만 가지고는 좀 힘든데 일단 반복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룹, 그래서 1번 그룹과 2번 그룹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1과 2가 있을 거고요. 또 역시 1과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형은 또 1과 2, 1과 2, 1과 2, 1과 2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 조건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사람은 이렇게 조건일 거고요. 또 어떤 이제 사람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조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y값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속 변수가. 데이터 형태는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셔서 분석은 이제 3웨이 아노바, 반복 측정이 되어 있으면 리피트 매저 아노바로 돌리시면 되고요. 반복이 없이 그냥 되어 있으면 그냥 3웨이 아노바로 해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볼까요? 네, 요거 보죠. 정규 분포를 가지는데 등분산성을 띠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실험에서 3개의 종속 변수 값을 얻고 정규성 검정을 했다. 정규성을 정규성 만족 못했네요. 데이터의 수를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실험 연구에서는 의 정규성은 콜모그로프 스미노프나 또는 샤피로 윌크 검정을 합니다. 서베이 설문 연구에서는 외도하고 첨도를 봐요. 근데 지금 실험 연구인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실험 연구로 보고, 그러면 각 집단의 N수가 적겠죠. 토탈 N수가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가 적은 경우에 정규성은 검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검정, 콜모그로프 스미노프나 샤피로 윌크의 검정의 문제가 뭐냐면 n이 커지면, 데이터의 수가 커지면 p-밸류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p-밸류가 작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뭐 100명, 200명쯤 가잖아요. 100명이 넘어버리면 정규성 검정은 웬만하면 p-밸류 다 0.05보다 작게 나옵니다. 정규분포 형태로 비슷하게 띄어도, 왜? 이 분석 기법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n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런 실험 연구에서는 그래서 정규성 검정보다는 외도 첨도를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실험 연구에서는 외도 첨도보다는 콜모그로프나 샤피로 윌크의 정규성 검정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외도 첨도는 또 n이 작잖아요. n이 작은 경우에는 외도 첨도가 0에 좀 가까워져요. 0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명, 30명 또는 10명 이런 거 가지고 외도 첨도 보면 웬만하면 다 정규분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콜모그로프나 스미노프 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규성 만족을 못했다. 정규성 만족을 못하면 뭘 한다? 지하면 되겠죠.
G 하면 됩니다. 예, 정규성을 만족을 못할 때 집단 내에서는 프리드만 테스트라고 그 정규성을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아래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프리, 포스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정규성 만족을 못했어요. 얘는 정규성 만족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는 프리드만, 여기에 대한 것은 RM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집단 간의 차이는 G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됩니다. 반복 만약에 정규성을 만족을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두 군이 모두 정규성을 만족해서 RM 아노바를 하겠다. 공간 비교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등분산 조건이 있죠. 정규성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개념이 등분산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등분산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리피티드 메이저 아노바에는 요거 말고 구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구형성은 등분산성 플러스 복합 대칭성이에요. 보통 리피티드 메이저 아노바에는 구형성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기 등분산성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등분산 검정하고 여기 있는 등분산 검정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치 우리 정규성 검정을 할 때 샤피로 윌크 검정하고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을 하잖아요. 두 방법이 서로 다르듯이 등분산 검정, 여기 있는 등분산하고 여기 있는 등분산은 검정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형성은 만족을 하는데 등분산을 만족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존재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일반 구형성으로 그냥 만족한다라고 해서 분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구형성을 만족을 하면 등분산을 만족한다라고 놓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등분산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으면 결국 구형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구형성만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구형성하고 여기 등분산, 요 등분산은 박스 N 검정이라고 합니다. 박스 N 검정인데, 자 그러면 구형성은 만족하고 등분산성은 만족을 못했다라고 하면 만족한 거로 놓고 구형성 결과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구형성 검정 결과 확인해도 되고 또 엄격하게 나는 둘 다 만족해야만 등분산을 만족한다로 놓겠다. 이건 연구자가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럴 때는 뭐 하시면 되냐? 구형성을 만족을 못한 걸로 생각을 하셔서 윌크스를 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묵자노바의 박스 N 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대신에 요거는 옵션에 요거는 어디에서 있냐? 옵션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옵션에 분산의 동질성 검정 이런 이름은 있을 거예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종속 변수 3개를 한 번에 아로마 3개? 요거는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죠. 음. 20명씩 하고 20명 한다고 해서 로브스타다 정규성 간접 충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일단은 정규성부터 확인해야 되고요. 정규성 계속 나왔지만 정규성 자체를 만족을 못하면 뭘로? G로 하시면 됩니다. G로 하시면 됩니다. 사후 분석 관련된 요 얘기 한번 볼까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이제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사후 분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사후 분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후 분석은 아노바에서 쓰는 분석 기법입니다. 아노바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종속 변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사후 분석이에요. 그런데 리피티드 매저 아노바는 반복이 있죠. 반복이 있죠. 이 반복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사후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후 분석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대비 검정.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대비 검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대비 검정을 하시면 된다.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또 역시 사후 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예, 3번 반복을 했고 상호작용이 나타난 후 요거 아니 상호작용이 나타난 후 뭐 하면 되냐? 대비 검정을 하면 집단 1에서 2 사전에서 중간으로 갈 때 그룹 B에서 사전에서 중간으로 갔을 때 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험군의 변화량과 대조군의 변화량, 이 변화량 간에 비교하는 것이 이게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엇을 하면 되냐? 말씀드렸듯이 대비 검정. 로 하시면 됩니다. 그룹 1의 사전과 그룹 B의 사전 간의 유연차로. 예, 지금 여기 간의 차이는 그냥 t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t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실험군이 이렇게 변했어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군의 변화량과 대조군의 변화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대조군도 이렇게 실험군의 변화량과 대조군의 변화량이 거의 변화량 자체는 비슷하죠. 이거를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동일한 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실험군의 변화량이나 대조군의 변화량은 차이가 없죠. 이럴 때는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요.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다. 그럴 때는 뭐 집단 효과, 그룹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를 자체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치가 이 시점에서 처치가 됐다. 여기에서 처치가 됐다. 라고 하면 상호작용이 유의해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상호작용이 유의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야.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으면 효과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만 더 보죠. 네, 기술 방식 한번 볼까요? 치료군과 통제군, 사전사후 2번 분석했네요. 우울. 동질성 검정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사전에 동질성 검정을 한 거예요. 동질성 실험군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하게 나와야 됩니다. 동질하게 나와야 되는데 연령이 동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테스트 한 거죠. t테스트를 했더니 연령의 p-밸류가 0.0보다 작아서 유의하지 않게 나온 거예요. 유의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 코베레이트로 보정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통계 용어로 믹스드라고 하는 용어하고 믹스드라는 용어하고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믹스드는 좀 다릅니다. 영어 단어 믹스드는 달라요. 그래서 믹스드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적당하지 않고요. 여기 통계 용어에서 믹스드라고 하는 걸 쓰면은 뭐냐면 혼합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모형 자체가 믹스드 모델. 그래서 이거는 선형이기 때문에 LLM이라고 합니다. LLM, 선형 혼합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분석이 되겠죠. 리프트 매저 아노바하고 전혀 다른 분석입니다. 전혀 다른 분석이고 주로 별량 효과가 있을 때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시는 게 낫습니다. 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 전공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전공 하시는 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실험 대조군이고 실험군 대조군이죠. 그리고 프리 포스트 1 포스트 2 써요. 그러면 실험의 조건은 이게 독립변수죠. 1A 독립변수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반복했죠. 리피트 매저. 아노바. 그래서 보통 요거 생략하고 리피트 매저 아노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통계 비전공 하시는 분들에서 얘도 하나의 효과이기 때문에 얘도 변수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A, 2A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비전공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통계적 전공 입장에서는 요 리피트드 메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얘 자체는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one way repeated measure ANOVA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대부분 통계 전공이 아닌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뭐냐? 그냥 얘도 그냥 변수로 취급해서 two way repeated measure ANOVA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볼까요? 마지막 하나만 보죠. 리니어 믹스드, 리니어 믹스드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믹스드 모델. 일단 RM 아노바와 LLM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조건은 동일합니다. 반복 측정해서 분석할 수 있고요. 조건은 동일한데 첫 번째 리피트 매저 아노바는 중도 탈락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20명이 시작을 했는데 20번째 사람이 사후 2에서 오지 않았다. 그럼 실제 분석은 어떻게 되냐? 19명으로 분석이 됩니다. 19명으로 돼요. 근데 LLM은 중도 탈락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중도 탈락이 있어도 가능해요. 중도 탈락이 있어도 이건 어떻게 하냐? 지금 어떤 얘기냐면 프리에 20명, 포스트 1에 20명, 포스트 2에 19명이 되면 리프트 매저 아노바는 여기에 있는 20명이 아니라 19명, 한 명 빼진 거 있죠. 요거 가지고 분석이 됩니다. 리프트 매저 아노바는. 이에 비해서 LLM은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20명, 19명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GLLM, GE. 이 세 가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LLM 이쪽에서는 시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거 외에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짐락 변수.
데이터를 집락 추출을 했다. 그다음 또는 별량 효과. 별량 효과. 랜덤 이펙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때 쓸 수 있는 것은 요 두 가지입니다. LLM과 GLLM이 여기서 씁니다. G는 상관이 없어요. G는 이거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까요? 결측지가 많아서 LLM을 사용하자고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임의 변수 없이 타임만 고정 효과로 놓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은 하지만 그 별량 효과가 없거나 그 집락 추출 효과가 없다면 LLM보다는 뭐 하는 거냐? 그냥 G 쓰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G 쓰는 것이. 네, 여기까지 리프트 메저 아노바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뭐 질문들은 더 많은데요. 뭐 다 할 수는 없고 요 정도 하면 웬만한 내용들은 뭐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리프트 메저 아노바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분석을 어떤 것에 대한 할 건지 조금 제가 고민해보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